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 인천과 경기와 인천 지역 주요 선거구 판세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사회부 유희근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 기자, 이번 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인천광역시장 선거와 동일하게 이 300여만 명에 가까운 인천시 이 교육 행정을 다루는 수장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먼저 지금 현 인천시 교육감이죠. 도성훈 후보하고 이제 또 이제 범보수 단일화로 이제 추대된 최계훈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정호 전 인천시 시의원이죠. 서정호 예비 후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로 분류되긴 하는데 이제 독자 노선을 갖고 있는 허운 예비 후보 총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네, 총 4명의 이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들 4명의 후보들이 각자 주민들에게 또 교육 가족들에게 내걸고 있는 공약이 좀 궁금합니다. 핵심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후보들의 공약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도성훈 교육감은 먼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직업 교육. 올해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다음 임기에서는 더욱더 이제 좀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생태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노트북을 한 대씩 보급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런 노트북 지급한 걸 가지고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뭐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이라고 해갖고 인천시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민 교육인데 이걸 확대해서 인천형 세계 시민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도성훈 후보의 어떤 공약들이었고요.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최계훈 후보는 어떤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까? 네, 최계훈 후보는 뭐 교육 CEO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한국수자공사 사장을 했던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교육행정 CEO가 됐다 이렇게 하고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총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계훈 후보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실시,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차원에서 학원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논란이 됐던 교장 공모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입시 컨설팅 전담 교사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교육복지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리고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하고 초등부터 경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서정호 후보의 핵심 공약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정호 후보는 이제 전국 최초 40대 교육감을 타이틀로 이제 젊은 교육감을 좀 표방하고 있는데요. 서정호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들이 안전한 인천, 기본에 충실한 인천 교육, 그리고 교육 4주체라고 해서 원래 교육 3주체라고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행정직까지 포함하는 교육 4주체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평생 교육 도시를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이 젊은 40대 교육감을 표방하고 있군요. 네. 네, 끝으로 허운 이 후보의 핵심 공약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허운 후보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천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 근속 교사에 대해서는 유급 안식년을 도입하고 교원 교사에 대한 어떤 법률 서비스 지원,
그리고 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서 교권 강화에 좀 중점을 두겠다는 교육을 현재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육하면 우리가 굉장히 넓은 범위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인천 교육 관련한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인천 교육 현안은 결국 후보들이 지금 발표한 어떤 공약 중점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제 교육 격차 문제입니다. 뭐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 모두 다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도시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을 좀 해소하는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공동화가 되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겠네요. 네, 학교 공동화되는 문제도 있고 이제 좀 교육 수준이 아무래도 좀 신도시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떤 신도시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 교육의 현안, 아무래도 이 기초학력 저하, 또 원신도심 간에 이 벌어지고 있는 교육 격차, 또 과밀 공동화 현상의 대립적인 부분, 교육 환경의 격차 이런 부분들 아무튼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천의 경우에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이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우려도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은 어떤 해결책을 묘안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네, 도성훈 후보는 이에 대해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신도시 지역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원도심 지역에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 후보는 학교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는 교육 환경을 최첨단으로 바꾸고 학교별 맞춤형 교육 예산을 지원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계훈 후보는 복합 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10개 군구에 3개의 복합 교육센터를 마련해서 여기서 원도심 지역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네. 서정호 후보와 허은 후보도 아직까지는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전에 이제 시작한 만큼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각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공약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아무래도 이게 그 진영 프레임도 우리 교육계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씌워진 게 현실인데요. 일단 도성훈 현 인천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이 후보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인천광역시의 의원을 역임한 서정우 후보는 중도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된 최계훈 후보 그리고 여기에 허은 후보도 다소 이 보수 진영 후보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로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도성훈 현 교육감이 이제 재선에 나서면서 단일화 경선은 없었고 이제 보수 교육감이 이제 좀 단일화하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타임라인이 좀 복잡합니다. 좀 간단히 그래도 말씀드리면 작년 이제 6월에 뭐 인천 올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이 먼저 구성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총 4명의 이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단일 후보로 추대된 최계훈 후보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참여했는데 이제 결국 여기 올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에서는 이대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제 추대가 됐고 이제 그 작년 11월쯤에 이제 인천 미래교육연대라고 이제 교육의 탈정치, 탈이념, 탈구태를 표방하면서 또 새로운 단일화 단체가 좀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최계훈 후보가 이제 결국
경선까지는 가지 않고 단일 후보로 추대해서 이제 이대영 후보와 이제 최계은 후보 그리고 독자 노선으로 이제 나온 이제 박승란 후보까지 이제 셋이서 이제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하는 이제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또 이제 황우여 이제 교육부 총리와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 등이 이제 원로로 참여하는 이제 인천시 본부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에 앞서 말씀드린 세 후보가 참여를 해서 이제 여론조사와 이제 선거인단 현장 투표를 7대3 비율로 단일화 선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계훈 후보가 범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운 후보는 이제 계속 이제 범보수 단일화를 어떤 후보 간 야합이다, 어떤 이해 나눠 먹기다라고 비판하면서 지금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단일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진보 진영을 표방하고 있는 도성훈 현 교육감에 대적을 하기 위한 이 보수 교육계의 후보 단일화 부분들은 굉장히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 최계훈 교수로 일어나는 됐지만 이 단일화는 됐지만 또 허운 후보가 거기에 가세하면서 약간 균열이 생기는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각 그 언론사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요, 시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는 잘 모르겠다. 결국 후보자가 누군지 어떤 분간이 잘 안 되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응답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이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어떤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성훈 이제 현 교육감이 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제 최계훈, 서정호, 허운 후보 순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육감 선거는 이렇게 인지도가 많이 좀 떨어집니다. 어떤 단체장 선거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교육감 직선제 역사가 일반 이제 지방자치제 선거보다 한 약 10년 정도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민들도 아직까지 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낮은 것 같고 제일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관심이 없는 거는 좀 결국은 이제 내 삶과 어떤 인접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거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같은데 어떤 시장이나 어떤 구청장 이런 단체장들은 그래도 좀 내가 사는 지역이나 어떤 삶에 어떤 구체적이고 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뭐 초중고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아니라면 사실 크게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감 선거가 어떤 인물보다는 결국 그 후보가 대변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진영으로 이제 좀 선택을 하게 되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서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될 수 없고 어떤 지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방할 수 없는데 결국 그래도 이제 정당 소송은 되지 못하지만 진보 보수라는 표현은 쓸 수 있는 현행법상 테두리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도 그 각 후보들이 표방하는 어떤 정치적 가치, 진보 보수 가치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이 교육 정책에 대한 공약, 또 신념, 철학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수장을 뽑아야 될 텐데 자칫 후보자들 자체도 이제 많은 붐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다소
진영 논리랄까요? 거기에 이제 묻어가는 정치적인 선거에 묻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것 같습니다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한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전 포인트로는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이제 진보 교육감이 세 차례 연달아 당선될 수 있을지입니다. 2010년부터 이제 교육감 직선제로 선거 후보를 선출했는데요. 이제 2014년 이청영 교육감과 2018년 도성훈 교육감,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 이번 지방선거인데, 이번에 도성훈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되면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최초로 이제 재선에 성공하는 또 교육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나와갖고 좀 지지율이 분산돼서 진보 교육감한테 교육감 자리를 내줬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최계훈 후보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후보 간 1대1 대결로 어떤 지지율이 결집할지, 그리고 이제 제 3자에 있는 어떤 서정호 후보라든지 허훈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진보 보수를 표방하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300만 인천 광역 시민들의 이 교육의 질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인 만큼 이 다가온 인천 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훌륭한 인물이 제대로 뽑혀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일보 사회부 유익은 기자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는지, 또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번 선거에서 짚어봐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